그림으로 보는 한국인의 전통 의복. 이번 시간 학습 이후에 여러분은 그림 자료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복식 구조를 설명하고 출토 유물을 통해 시대적 복식의 의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복식의 흐름, 역사적인 흐름을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인데요. 이걸 어떻게 알아보는 게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냐라고 한다면은 옷이라고 하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림으로 한번 딱 보여주는 게 더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는 한국인의 전통 의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안악사모분 속 고분 벽화 속에 있는 주인상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신분이 여러 신분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인상인데요. 머리에는 백라관이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요. 위에는 붉은색에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는 얇은 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지 저고리,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이라고 하는 상의에는 저고리, 하의에는 바지를 입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 옆에 있는 신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복식은 남자는 바지 저고리, 여자는 치마 저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여성들의 복식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있는 세 여자 모두 다 기본적인 형태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고리의 길이는 엉덩이까지 오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자켓 길이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오고 그 다음에 밑에는 치마를 입었는데 이 치마 안에도 보면은 이 여성들도 모두 고를 입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지를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식의 기본 구조는 남여를 불문하고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가 기본입니다. 여기에다 남자는 의례용으로 겉옷인 두루마기 또 내지는 포라고 하는 코트를 입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바지 위에다가 치마라고 하는 것을 입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입으면은 이것이 이제 의례를 행할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복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식도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느냐, 이 흐름을. 삼국시대는 대체적으로 출토 유물이라든가 이런 실물들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대신 고분 벽화라고 하는 그림 자료들이 지금 있지요. 그래서 그런 그림 자료들을 통해서 삼국시대의 복식을 알아볼 수 있고요. 통일신라 시대 때에는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교류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들어온 토형이라든가 만들어진 토형, 이런 것들 속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복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로 성행했기 때문에 불화라든가 아니면은 부처님의 이 배 속에 넣어놓은 불복장 유물 등을 통해서 고려시대의 복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선시대 때에는 매장 문화가 발달했었습니다. 유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매장 문화가 발달했고 그 매장 문화를 통해서 무덤을 파헤쳤을 때 나온 출토 복식이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의 복식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풍속화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풍속화, 출토 복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역사적인 복식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분벽화라든가 토용, 불화, 불복장 유물, 출토복식, 풍속화 등 이러한 그림 자료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이 한국 복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전 다음 문장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보세요. 출토복식이나 문헌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임진왜란 후 17세기의 복식 명칭은 달령을 비롯하여 편복으로 착용한 빈칸 등 다양한 포가 있다. 정답은 천릭, 도포, 중치막, 창옷, 다포, 전복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고분 벽화 속 삼국시대 복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전에도 본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안악서모분의 주인상,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부인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분이 주인이고 주인 부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신분,
귀족 계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지배층의 계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의 복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머리에 백나관을 쓴다든가 아니면 환을 이렇게 머리를 틀어 올려서 상투를 틀고 그다음에 환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머리 형태라든가 아니면 복식 중에서도 약간 비치는 이런 종류의 포를 입고 있다든가 아니면 왼쪽 부인상 같이 포 위에 표와 같은 머플러와 같은 것들을 두르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신분이 상당히 높은 계급에서 입었던 복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인들은 또 어떠냐?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쌍용촉에 있는 시녀상입니다. 부인상이지요.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본에 있는 다카마스 총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건데요. 벽화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모습은 같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치마는 그냥 단색의 주름 치마처럼 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치마는 여러 가지 색을 이어 붙여서 만든 색동 치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똑같은 형태의 치마라 할지라도 어떻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좀 지금 말로 얘기하면 디자인이 추가된 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여성들은 지금 치마, 저고리 그러니까는 옛날 말로 하면은 유상 이렇게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제 수산리 고분벽화에서 나온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상의에는 저고리인데 길이가 길죠. 엉덩이까지 오는 저고리를 입고 그 다음에 밑에는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인데 치마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여기서도 지금 색동을 좀 넣었느냐 아니면 색동 없이 단색으로 하면서 주름을 좀 잘게 잡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착장 방법이 하의를 먼저 입고 그리고 상의를 위에다 입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길다 보니까 이게 열려 있잖아요. 전개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에다가 벨트를 메고 입는 이러한 형태의 복식 구조가 기본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남자들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제 주인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앉아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위에 포를 입고 있어서 안에 입은 바지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래에 남자들이 전부 다 위에는 저고리라고 하는 유를 입고 밑에는 바지라고 하는 고를 입고 입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의 형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좀 넓은 것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좁은 거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분에 따라서 또 아니면은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흐르는 복식 구조는 여자는 치마 저고리, 남자는 바지 저고리다. 그리고 한자어로 얘기한다면 여자는 유상, 의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남자는 유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무용촉에 있는 무용수들의 복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유에다가 저고리에다가 밑에 고,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두 여인은 그 위에다가 포를 입고 있는 모습이고 그 안에는 치마를 입고 주름이 잡혀있는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다. 다만 신분에 따라서 또는 역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백제 복식입니다. 양직공도에 그려져 있는 그런 백제의 사신의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바지통이 아래 보시면 바지통 넓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붉은색의 선을 댄 것이 보여요. 그리고 위에는 큰 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바지통이 좀 좁혀져 있던 그런 바지하고 지금 여기는 좀 넓은 바지통을 입고 있잖아요. 이런 차이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고구려에서의 복식 구조는 산을 올라타고 막 이래야 되니까 바지통이 넓으면 생활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지통을 좁힌 거고 지금 사신으로 가는 신분이니까 그리고 백제의 사신이다 보니까 좀 바지통이 넓은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차이는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신라 사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지금 대구고를 입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유를 입고 있는 저고리를 입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남자들의 기본적인 복식 구조는 바지에다가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포를 입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남자 복식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는 이미 이제
주변 국가와의 교류가 상당히 잘 일어나고 있는 때였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당나라와의 교류가 상당히 밀접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의 복식이 우리한테 오고 우리의 복식이 또 당나라에도 넘어가는 이런 교류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복식, 일상적인 옷 이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다만 관리들의 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국의 영향, 주변 국가와의 영향을 받고 또 서로 외교 사절로 보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복식이 좀 변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목이 둥근 단령의 포를 입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보세요. 여성들도 보면은 아까는 유가 저고리가 엉덩이 길이까지 내려오는 좀 뻣뻣한 솔리드 직물로 입었었던 거에 반해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흐르는 듯한 이런 직물로 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나라에서 직물이 넘어오고 당나라의 복식 구조와 유사한 이런 형태의 복식 구조를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당나라의 복식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상류층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화적인 교류를 하면서 좀 변화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있다가 그것들이 이제 유행을 타고 전국으로 퍼지게 되면은 약간의 변화를 거치면서 또 변화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복식의 맛이다. 또 복식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가 되면은 이때 이제, 원나라가 굉장히 세계를 지배할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원나라의 복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몽주의 초상화에서도 보면은 목이 달령인 관복을 갖고 들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바지 저고리 위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바지 저고리 위에다가 이런 달령의 포를 입고 있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건 이제 편복이다 보니까 심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포를 입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복식 구조가 내려오고 그 위에다가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뭐 정치사적인 뭐 외교적인 이런 교류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그들의 주변 국가와의 복식이 좀 스팝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패션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우리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편협적인 생각은 좀 탈피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의 포인데요. 지금 이제 소매가 좀 반소매이잖아요. 이런 옷들을 다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허리에 주름을 잡은 옷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나라의 복식이라고도 얘기하는 천릭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어보니까 너무 편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나라의 실정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형에 맞게 복식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자들의 복식입니다. 이때 고려시대 때는 불화, 또 내지는 이제 부처님 불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불화 속 여인들의 복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광경서품 변상도 같은 데서 보면은 왕비 복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아까 삼국시대 때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의 여자들이 입고 있었던 치마 저고리 아니면 착장 방법 이런 것들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교류를 통해서 복식이 변화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일반 백성들, 일반 서민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삼국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복식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은요. 지금까지는 아까 삼국시대 때 보신 것처럼 저고리의 길이가 엉덩이를 덮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려를 지나면서 조금씩 짧아지더니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거의 가슴 위로 심지어는 그렇게 짧아질 때는 최고로 저고리 길이가 짧아졌을 때는 19cm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 19cm라고 하는 길이가 탁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보통 남자 성인들이 이렇게 손을 한 뼘을 펴면 이것이 20cm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 저고리가 19cm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짧은 저고리죠. 그러다 보니까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그리고 원래 허리에다 입었던 치마가 점점 올라오면서 가슴 위까지 입으면서 실루엣이 바뀌는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이고, 그리고 이러한 복식 구조가 지금까지도 연장선상에 있고 우리가 전통 한복이다라고 하는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복식 구조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들의 복식이 그렇고요. 남자들의 복식을 보시면은 여러 명이 있지만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겉에 입은 포의 형태가 다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코트를 입었다 하더라도 같은 디자인으로 입는 사람이 최근에는 더더욱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 때에도 똑같은 포지만 같은 디자인을 잘 입지 않아요. 그것도 신분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계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많은 다양한 포 종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편복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관복이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리들의 복식이고 이거는 이제 중국과의 교류 속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검은색 옷, 오른쪽에 있는 붉은색 옷이 보이는데 똑같은 형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왼쪽은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검은색, 흰색의 조화이고요. 오른쪽은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어떤 축제, 어떤 의식의 성대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붉은색과 청색의 대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고 하는 금관, 재관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폐욕을 들이운다든가 대를 띈다거나 아니면 신발을 신는 것을 이렇게 일습을 통해서 관리들의 관복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또 관리들이라 할지라도 조선은 유학자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학자를 대표하는 편복, 심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발달했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포라고 하는 이렇게 겉옷을 입고 그 위에 갓을 쓰는 형태의 복식으로 점점 변화 발전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치마를 입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허리에다가 아니면 가슴에다 입는다 하더라도 주름을 얼마나 넓게 잡았느냐 좁게 잡았느냐 그 다음에 앞을 걷어 올렸느냐 뒤를 들어 올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실루엣이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디자인인 거죠. 이렇게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 체질에 맞는 우리 환경에 맞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한복이 발전돼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고리도 여기 엉덩이까지 오던 길이에서 점점 짧아져서 가슴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